지난 시간에 지금까지 익숙하게 사용해오던 60분법을 버리고 호도법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각도가 사람이 임의적으로 나눈 단위가 아닌 실수가 될 때 함수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삼각함수를 다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정되어야 하죠. 자, 그럼 이제 호도법의 핵심 아이디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먼저 생각해 볼 겁니다. 이 원에서는 호의 길이와 각도가 완전히 같아집니다.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했으니 그 길이 그대로 호에 붙이면 호의 길이가 1, 그걸 우리는 각 1이라 하고 1라디안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서 라디안은 반지름 레이디어스에서 유래한 레이디안과 각이라는 앵글에서 앞글자를 따서 라디안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길이가 2배인 2가 되면 그때는 2라디안이라고 불러요. 길이가 3이면 3라디안, 길이가 4면 4라디안, 길이가 5면 5라디안, 길이가 6이면 6라디안 이렇게요. 그럼 원 한 바퀴는 대충 6라디안에서 7라디안쯤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서 원둘레가 얼마였나요?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 2파이r이죠. 그래서 원둘레는 2파입니다. 그렇다면 각은 2파이 라디안인 거예요. 파이가 3.14로 시작되는 수니까 대략 6.28 정도 되죠. 여기서 60분법으로 알고 있는 각을 그림을 보며 라디안으로 변환해 봅시다. 360도는 아까 설명했 2파이 라디안이 되고요. 그것의 절반인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네요. 여기서 살펴볼 때 극 80도가 파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2분의 파이 라디안은 90도, 3분의 파이 라디안은 파이를 180으로 생각하면 60도, 4분의 파이는 파이를 180으로 보면 45도, 6분의 파이는 6분의 180이니까 30도 이렇게요. 두 번째 예시로 그림을 보지 않고 각만 보고 변환을 해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여기 예를 들어 120도를 라디안으로 변환하고 싶을 때는 같은 단위를 먼저 나눠주고 얻고자 하는 단위를 곱해주면 되는데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므로 계산하면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이번에는 2분의 3파이를 변환하고 싶을 때는 라디안은 실수이므로 단위 자체가 생략 가능하고 같은 단위인 라디안을 나누고 얻고자 하는 단위인 각도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70도가 나오네요.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단위 원에서는 정말 그냥 호의 길이 자체가 각도가 되는 겁니다. 멋지죠? 그런데요, 반지름이 1인 원만 있는 게 아니죠. 반지름이 1, 2, 3, 4 이렇게 늘어나면요. 바로 이 그림처럼 반지름이 커질수록 2파이라는 원 전체를 감싼 호의 길이가 변하는 걸 살펴보니까 반지름, 호의 길이, 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바로 호의 길이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나눠주면 각의 크기가 됩니다. 원둘레 2파이r에서 반지름 r을 나눠주면 2파이라는 숫자만 남게 되고 그게 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요, 2파이를 보세요. 반지름 r이 없는 일정한 숫자죠. 즉, 같은 라디안이라고 한다면 반지름이 커진 만큼 호의 길이도 늘어나는 것이고 호의 길이에서 반지름을 나누면 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호도법을 정의할 때 호의 길이 나누기 반지름이라는 비율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의 길이가 정확히 반지름의 길이와 일치할 때 비율이 1이 되므로 그것의 각을 1라디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바로 호도법을 측정하는 기본 단위인 거죠.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 1라디안은 60분법으로 몇 도 정도 될까요? 원 한 바퀴가 2파이 라디안, 즉 360도니까 1라디안이 되기 위해서 360을 6.28로 나누게 되면 대략 57.3도 정도 됩니다. 1라디안은 약 57.3도. 이제 이 단위원에서 호의 길이를 그대로 펼쳐내면 각이 되니까 수직선 위에 펼쳐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원 반바퀴를 감는 밧줄을 수직선 위에 일직선으로 쫙 펴면 약 3.14 지점에 위치하겠네요. 다른 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라디안의 크기를 수직선 위에 옮겨 놓을 수 있는 거죠. 이 방법으로 호도법이 이루어낸 성과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60분법에서 말하는 1도는 자로 재면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1cm? 0.1cm?
대답할 수 없죠. 맞아요. 1도는 그저 벌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각의 크기일 뿐이지 자로 잴 수 있는 길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올리려면 복잡한 환산 과정을 거쳐야 하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호도법입니다. 호도법은 단위를 없애고 각도를 길이의 비율인 실수로 바꿨습니다. 이제 삼각함수 fx는 sin x를 앞으로 다룰 건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정의역 x의 정체입니다. 60분법을 쓸 때는 x자리에 30도, 60도 같은 도형의 각도가 들어갔죠. 하지만 호도법을 쓰는 순간 정의역이 실수가 되어 다른 함수와의 계산도 가능하고 미분도 가능하게 된 것이죠. 원 위의 각도라는 기하학적 개념이 수직선 위의 실수라는 대수학적 개념과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라디안으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라디안의 정의를 다시 떠올려보면 세타는 R분의 L이었죠.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값. 이 식을 L에 대해 정리하면 L은 R세타가 됩니다. 즉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라디안 각도를 곱한 값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반지름이 5이고 중심각이 2라디안인 부채꼴이 있다면 호의 길이는 그냥 5 곱하기 2는 10이 되는 겁니다. 넓이 공식도 마찬가지로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에서 전체 각도 2파이 대신 세타를 사용하면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s는 2분의 1 rl로 나타낼 수 있어요. 60분법보다 훨씬 간결해졌죠. 이제 삼각함수를 다룰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각을 무한으로 확장했고 그때의 동경의 위치가 삼각비를 결정하는 것을 알았으며 정의역에 투입할 각도가 60분법이 아니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실수 체계로서 정의했기 때문에 y는 sin x라는 삼각함수를 취급할 준비가 된 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각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